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훈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촌진흥청 밀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과 지금 밀 소비 문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밀 재배 현황이라든지 새로운 밀 품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자, 농촌진흥청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지금 밀 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밀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 밀연구팀에서 새롭게 신소재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좀 거창하게 제목을 써놨는데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천하는 모습과 품종 소개를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목차를 보시면 지금 현재 다들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밀과 관련된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끝에 최근에 개발한 밀 품종까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다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마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식량 안보에까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식량 공급이 좀 많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유통망이 결국 망가졌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전 세대는 세계 각지에 있던 식량 소재, 즉 뭐 밀뿐만 아니라 벼, 콩, 옥수수 같이 세계 물량을 계속 유통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로컬화 다시 단절되는 느낌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바뀌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이 언론에 나온 보도자를 보면 밀가루도 금가루 됐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 파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격 동향을 보시게 되면 밀에 대한 가격 부분이 좀 2013년 정말 세계 곡물가 파동이 일어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8년 만에 최고가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세계 지금 곡물 파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은 러시아라든지 일부 국가들이 수출을 금지하는 선언을 했고 수입국들은 재고 물량을 미리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또 최고가를 상향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 밀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2016년만 해도 곡물가가 밀 가격이 300원대였는데 지금은 500원대까지 상향이 되었고 여기 또 그래프를 보시면 소맥 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소맥 가격은 보통 수입밀에 비해서 국산밀이 3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밀 파동 때문에 거의 2배 정도로 조금 소폭 이렇게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이게 결국에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곡물가가 파동을 치게 되니까 밀의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제분업계들 상에서도 밀가루 가격이 좀 상향이 되겠죠. 밀가루 가격이 상향이 되면 전 식품물, 즉 라면이라든지 밀가루 음식들, 빵, 과자 등과 같은 가격들도 소폭 인상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소비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구매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도 어떻게 보면 평일 업무 끝나고 아니면 주말에 대형마트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의 대형마트점을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안에들 보면 이제 상품 구입 경험률도 보면 2000년 들어서 그러니까 19년 코로나 접어들면서부터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던 식품 경로들도 식품이나 음료 쪽 이런 구입률도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는 구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품 선호도도 많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 상태가 친환경, 국산 식품으로 많이 선호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친환경 식품을 구매할 의사들이 많이 올라졌고, 또 그에 반대로 또 외국산 식품을 구매하는 거에서 좀 반대 의견들을 많이들 소비자분들이 의견을 내셨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자, 친환경, 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밀 소비량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밀 소비량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서구화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높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한국은 33kg 정도, 1년에 한 사람당 33kg 정도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적은 분포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주식이 쌀에 비해서 밀이 33kg면은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는 밀을 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즉 아침에 빵을 식사용으로 드신다든지 후레이크류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점심에 라면이나 어떤 우동, 짜장면 이런 식의 어떤 식사용으로 밀가루 음식들이 지금 많이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밀 대다수가 사실은 수입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계속 수입을 해오는 양이 거의 사람이 먹는 양도 220만 톤 정도, 사료용도 거의 200만 톤, 한국에 들어오는 밀 수입량은 거의 400만 톤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그래프상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수치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인데요. 이걸 자급률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급률이라고 하면 외국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밀을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퍼센테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0.7에서 0.8 정도, 8%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즉 거의 200만 톤 가까이 육박하는 걸 99%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친환경이고 국산을 원하고 있는데 밀의 자급률은 굉장히 낮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요인이 또 있습니다. 기후변화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더 덧붙여서 기후변화까지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세계 기후변화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가 파동은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하나는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생산 국가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이 이제 주요 밀 생산국인데,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그 다음에 가뭄, 또 집중호우 같은 것들 때문에 극단적으로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구 표면 상승된 온도, 그 다음에 해양 평균도 올라가고 적설량도 감소되는 형태로 굉장히 날이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한 무더위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밀의 재배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수급이 불균형해져서 이것 또한 식량 가격에 급등하는 요인이 됐고 밀에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현상이 지금 국내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지도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여름철 체감하는 폭염처럼 2020년, 그다음 2040년, 2017년, 2100년까지 조금 내다본 환경부의 자료인데요. 기상청 자료인데요. 폭염의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처럼 예전 80년,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 2010년에 기온이 굉장히 상승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 한국 내에서도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재배 농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밀의 재배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변천하게 된 거의 사유도 기후변화가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한번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밀을 재배하게 됐던 변천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보통 밀은 A, B, D라는 세 종류의 게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흔히들 보고 있는 강력분 밀가루, 중력분, 박력분 밀가루 등은 보통 밀인 6배체 형태 AA, BB, DD를 가지고 있는 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학적 기원으로는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A 게놈만 갖고 있는 밀, 그 다음에 B 게놈만 갖고 있는 밀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이 A 게놈만 갖고 있는 야생밀들은 좀 현존을 하고 있고 유전자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만 보유하고 있는 야생종은 사실 멸종이 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BB를 갖고 있는 2배체 이런 밀들은 듀럼밀을 포함해서 2배체 갖고 있는데요. 이 듀럼밀들의 특성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글루텐 함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반면 사실 지금의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의 밀가루 형태로는 이용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태죠. 아마 A, B, B, DD까지 갖추고 있는 보통 밀의 6배체들은 지금 빵용으로 쓰고 있는 강력분, 면용으로 쓰고 있는 중력분, 과자용으로 쓰는 박력분의 모든 용도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6배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게놈과 C게놈 이런 형태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원 형태로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의 보통 밀처럼 유통되거나 밀가루 형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밀들이 용도가 좀 다양하게 되는데요. 첫 번에 전파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이 보통 밀 6배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시면 A, B, B까지 갖추고 있다가 D게놈이 합성되면서 6배체가 됐는데, 이 원산지가 코카소스에 있는 남부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A, B, B까지 가지고 있는 2배체와 D게놈이 따로 있는 야생밀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거기에 6배체들도 한꺼번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성이 이루어졌고 보통밀로 전파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코카소스에서 러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터키, 발칸 쪽, 유럽으로 번져나갔다라는 추정이 있고,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좀 원산지에서 분포가 됐고, 특히나 한국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과 티베트 쪽에서 한국 쪽으로 전파됐고, 이게 2500년 전 일본까지 넘어갔다라는 전파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배를 전파하게 됐는데, 밀의 재배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원전부터 좀 재배가 많이 되었다는 게 유럽 쪽에, 그다음에 미국에 좀 전파가 됐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나 부여 쪽에서 이게 좀 밀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거기서 재배가 되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2500년 전에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라는 그런 문헌들도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종자가 교환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배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은 좀 자료로 좀 가름을 하고요. 밀의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은 보리, 귀리, 호밀과 같은 맹류 중에 하나로 단일 작목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이 단일 작목이라고 하지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함량과 그 다음에 연질, 중간질, 경질 쪽, 그러니까 종실의 경도에 따라서 분류를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아까 밀의
기원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듀럼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베체를 가지고 있는 듀럼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고 굉장히 경도가 단단해요. 그래서 아마 이쪽 파스타, 즉 아마 유럽종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내에서 활용도는 다양하진 않고 일단 파스타 쪽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경질, 그러니까 듀럼밀보다는 조금은 덜 단단한 경질 쪽으로 보시면, 주류 쪽은 강력분 밀가루, 주로 사용되는 빵용 식빵이라든지 빵 종류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중간질 연질은 중력분 밀가루, 박력분 밀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질의 이 밀가루들은 중화면이라든지 생면, 겉면 쪽에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박력분인 이 연질밀 쪽으로는 케이크라든지 제과, 그 다음에 스낵류, 쿠키류, 이쪽으로 비스킷류로 활용을 하는 밀가루 종류입니다. 이런 밀가루를 보시게 되면 영양 성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질밀, 연질밀에 대해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피까지 쓰게 되면, 이 종피라는 부분은 밀기율 부분인데, 밀기율까지 함유하게 되면 쌀의 경우를 보자면 현미와 백미를 나누는 것처럼 밀기율이 들어가면 통밀가루 또는 100%까지 활용하면 전립 밀가루, 통밀가루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종피가 제외한 부분은 백밀가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의 영양성분표는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의 영양성분과 그런 성분 특성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기후적인 특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는 현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밀 재배도 사실 되고 있었는데 기후적으로 사실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밀이 정부 수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업체 위주로 수매가 되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서의 생산량도 적었고 가공업체에서 쓰는 양도 현격히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온에 따른 밀 재배법이 좀 많이 정립이 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야생밀이나 어떤 아까 같은 이배체를 가지고 있는 야생 유전자원 부분들은 수입해 갖고 있는 밀 자원들은 사실 국내에서 자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와 같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밀 생산 국가들은 거의 건조한 그리고 밭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논에서 담리작 조건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가 사실 용이하지는 않는데 지금 재배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주로 이제 가을 파종을 주로 하고 있고 봄 파종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봄 파종이라고 해서 겨울을 나지 않고 쭉 계속적인 생육을 하는 형태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밀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나서 생육이 잠깐, 그러니까 자라는 걸 잠깐 멈췄다가 이듬해 2월 달에 다시 생육이 재생하게 됩니다. 2월 달에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재생을 하게 돼서 6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지금 듣고 계시는 사람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겨울철이 굉장히 조금 따뜻해졌고 여름은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래서 여름은 사실 수확을 해버린 상태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겨울철이 많이 온난화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원래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생육이 멈춰야 되는데 최근에는 가을에 파종을 했을 때 겨울에 좀 따뜻하게 경과를 하는 바람에 밀이 조금씩 멈추지 않고 조금씩 자라는 형태를 띠게 돼서 이 생육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재배 방법도 그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중북부 수원이라든지 충청도 북부지방은 10월 달 초에 파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지역,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0월 말,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10월 말까지 밀을 파종하라고 저희가 재배법을 권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져서 이 파종 날짜가 조금씩 많이 늦춰지는 형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법에 대한 연구를 밀팀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각 지역별로 표준 재배법을 각자 지역별로 설정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밀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 소개할 자료는 기후변화에 따른 밀 재배 방법의 설정을 연구를 하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밀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밀 품종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개 정도의 품종을 개발을 했고요.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고 하죠. 아마 많이 식량이 부족할 때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량이 높은, 생산량이 높은 밀 품종 위주로 개발을 했다고 하면, 2000년대 이후서부터는 수요자 중심, 즉 어떤 소비자가 밀을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가공업체들이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품질 위주로 좀 저희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찰성을 가진 신미찰 1호라든지, 그다음에 빵용으로 적합한 강력분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조경밀, 그다음에 이렇게 백중밀이라고 해서 적중, 이런 식으로 중력분 밀가루에 적당하다라고 해서 중력분 밀가루용 품종을 개발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제과류, 그다음 제과류에 좋은 박력분 밀가루인 고소밀, 조화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빵용 밀가루를 활용하기 좋은 강력분 밀가루인 백강밀, 그다음에 중력분 밀가루를 활용하기 좋은 세금강 품종이 좀 개발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성 밀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황금알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강밀처럼 빵이 잘 되고 빵 부피가 좋은, 가공 적성이 좋은 황금알을 개발을 또 최근에 했고요. 오프리 아리읍, 이런 식의 기능성 밀을 또 식물 특허로 좀 개발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밀들 품종들을 여러 개 개발하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좀 다양하게,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개발했던 품종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금강밀의 경우에는 육성 연도가 이제 96년 정도 육성을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여기 용도를 저희가 빵용, 면용 이런 식으로 용도가 지금 다양한 목적을 써놨는데, 왜냐하면 금강밀은 그 당시에 수량도 높기도 하고 최초로 그 당시에 빵용인 강력분 밀가루가 생산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수량이 높은 밀 위주로 개발을 하다가 금강밀 때부터 이제 가급적이면 용도를 확실하게 빵에 적합하다라고 개발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제빵 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빵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저희가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빵용인 강력분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조경밀, 백강밀, 황금알밀 등이 개발이 되면서 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빵용보다는 약간 이제 면용에 더 가깝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좀 다양하게 돼서 기존에도 활용들 많이 하셨었는데요. 조금 제빵으로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면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활용도는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습기 그 당시에도 빨랐었고 논에 잘 적응을 한다. 즉 벼 뒤에 이제 장목을 재배를 할 때 밀이 습기가 빠를수록 벼 이항에도 적당하게 이모작이 가능하고
담리작 적응, 그 물에 그 논에는 보통 이제 물을 남아놓고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패라고 하면 물이 수분이 토양에 많이 차 있을 때 작물은 너무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땅에서는 조금 자라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금강은 그 담리작의 논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백립계라고 하는데, 이 백립계는 뭐냐면 밀은 백립계, 정립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 짙은 것을 백립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따가 아마 설명드리겠지만 정립계는 표면이 약간 붉은색, 약간 검붉은색을 띠는 약간 그런 색깔을 띠는 것들이 정립계인데, 사진으로 보시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금강밀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 함량이 높다라고 측정이 돼서 지금 아마 그 단백질 함량은 11. 여기 상시 그때 당시 11.8이라고 되어 있는데 12% 정도까지 지금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도 조금 많이들 재배를 하고 사용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후 변화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잘 적응은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온도도 상승을 하고 봄철, 초여름에도 고온으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병 발생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민들이 생산을 하실 때 조금 다소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이제 다른 신품종으로 대체해서 보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금강을 대체해서 더 좋은 품종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조경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품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자 색깔이 백립계예요. 그리고 이 처음 육성 당시는 200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2004년도에 이 품종을 처음 이제 출시를 했고요. 수량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강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수량성 비교는 사실 우리밀이라고 해서 약간 박력분 밀가루를 내는 수량이 굉장히 많은 570kg까지 되던 품종보다는 적지만 금강밀 비슷하게 수량을 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조경밀은 사실 이름 지을 때서부터 빠를 조자에 경질밀이라고 해서 경질을 붙여서 조경이라고 명칭을 부여했고요. 이 조경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강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침전가라고 해서 이 글루텐이 조성이 좋다. 이 글루텐이 조성이 좋으면 빵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탄탄한 빵 사진을 보이시는 것처럼 안에 속질 경도는 부드럽고 빵 부피는 커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 침전가가 높은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빵 부피는 그때 당시 금강밀보다 훨씬 더 식빵 부피가 커졌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경밀을 특성을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2010년도에 개발한 고소밀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소밀 품종은 숫기가 빠르고 그때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논에 잘 적응을 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고소밀은 이제 정립계입니다. 정립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사진들 보시는 것보다 약간 검붉은색 쪽으로, 더 붉은색 쪽으로 많이 띄고 있고요. 이 고소밀 같은 경우에는 국민 대공모 이름 짓기를 공모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거의 특징은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과자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크랙이라고 해서 균열 정도가 깊고 클수록 좋은 과자 적성이라고 나타낸다고 이름 짓기 공모를 했더니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고소밀이 제일 좋다라고 투표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과자 직경이 크고 균열 등급이 높아서 과자 적성이 좋은 고소밀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재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재분 수율이 나쁘다는 좀 평가를 받아서 재배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밀은 아마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래서 결국 농가들과 계약 재배 형태로 해서 이 가공업체 분들이
고소밀을 좀 생산을 해달라고 농업인들께 수매 계약 형태로 해야 아마 지을 수 있고요. 고소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안 지역에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천안에서는 주로 이제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에 주로 이제 고소밀 밀가루를 활용을 해서 우리밀 고소과자를 많이들 생산을 해서, 지금 고소밀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작물을 팥을 재배해서 어떻게 보면 호두과자 만들 때 쓰는 밀가루와 팥을, 밀과 팥의 이모작 두 개를 재배를 해서 한꺼번에 얻는 생산 효과를 얻는 효과를 보는 정도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품종은 새금강 품종이 되겠습니다. 새금강은 아까 설명드렸던 금강밀, 중력분 밀가루를 내는 금강밀에 대체하는 새로 개발한 새금강이 되겠는데요. 이 새금강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교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시를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바라라고 하는 병저항성 라든지 수바라 저항성도 있고 불공병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새금강의 가장 큰 특징은 옆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면의 색깔이 좀 하얗고 기존의 밀가루들보다 좀 더 하얀 국수색이 밝다는 게 자랑인데요. 국수색이 밝은 걸 찾는 이유는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색깔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밀 색깔은 보통 국수가 조금 누래요. 누렇고 좀 혼탁한 색깔을 나타내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밀 하면 고소한 건 좋은데 약간 색부터 조금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럼 수입밀을 선호하게 되는 걸 봤더니 색깔이 희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중력분 밀가루를 우리 밀가루를 했을 때 색이 밝게 나타내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금강밀은 국수로 만들었을 때 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즉 회분 함량이 낮아서 이렇게 밀가루 색이 밝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금강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쪽에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새금강은 좀 쉽게 보급을 받거나 가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품종은 백강밀이 되겠습니다. 이 백강은 말 그대로 이름의 유래 보시면 흰 백자에 강력분 밀가루를 나타낸다고 해서 백강입니다. 백강은 2015년도에 새금강과 같이 출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름에 있는 것처럼 백립계 품종이고, 종자가 굉장히 좀 큽니다. 알이 좀 큰 특징이고, 그리고 종실 경도도 단단한 경질밀로 나타내고 있고, 첫 번에 소개해드렸던 금강이나 조경 특징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 함량도 굉장히 높아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제빵 만들었을 때 지금 그 기존까지의 어떤 빵 품종들보다 좀 더 빵 부피가 크고 수입밀보다도 사실 더 대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 좀 빵용 강력분 밀가루로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수량도 보통은 강력분 밀가루가 수량이 좀 적은 편인데 종자를 얻을 수 있는 수량 생산량도 기존 금강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2021년에 생산된 그 백강밀의 경우에도 종자 알이 크고 생산량이 많았다는 농가들의 평가를 좀 들었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백강밀은 기존의 빵용 밀로 개발했던 조경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1% 정도 높고, 최근에 수확한 것들도 보면 단백질 함량 한 12%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글루텐 함량도 좀 제법 높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빵의 부피를 봤을 때도 높은 정도를 나타내고, 식빵을 만들었을 때 한국인들이 좀 느끼는 식감은 좀 더 안에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는데 속질 경도도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이한 밀로 쌀도 보면 찹쌀이 따로 있죠. 밀도 찰성을 지닌 밀을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백찰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밀로스 함량이라고 해서 전분에 들어있는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아밀로스 함량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증가가 되면서 찰성을 나타냅니다. 찰성밀이고요. 저희가 이 찰성밀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보리밥도 보면 혼밥 이렇게 드시는데 잡곡의 형태로, 밀도 잡곡의 형태로 혼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고, 육성은 2012년에 개발을 했고, 이 오른쪽 상단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밥으로 지었을 때 보통의 매성을 지니고 있는 일반 밀들은 조금 밥을 했을 때 좀 딱딱한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쌀보다는 미리 물에 담가서 이렇게 불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백찰밀과 같이 찰성을 지닌 품종들은 미리 불리지 않아도 밥할 때 바로 부드럽게 식감을 나타낼 수 있어서 찰성을 지닌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품종은 최근에 개발된 품종들이고 기능성 밀이 되겠는데요. 황금알, 오프리, 아리액이 되겠습니다. 황금알은 기존에 이제 강력분 밀가루를 내던 조경밀과 백강밀보다 황금알이 더 좋은 품종을 좀 최근에 개발을 했고, 사실 황금알은 이제 막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1, 2년 뒤에는 가공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충분히 증시할 예정이고, 기능성 밀 두 가지 품종은 식물 특허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들 둘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밀연구팀 연락이라든지 기능성 밀을 취급하는 기술 이전 받은 업체들을 통해서 이 종자들을 바를 수 있을 겁니다. 이 특징을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빵 만드는데 최적으로 황금알을 개발을 했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기성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 물질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5 글리아딘을 제거했기 때문에 항원이 좀 결실이 돼서 항체 반응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을 조금 낮춰서 경감된 오프리라고 밀을 보실 수 있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역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백립계, 정립계라고 구분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흑색, 아마 흔히들 블랙보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얘는 흑밀이 되겠습니다. 이 흑밀 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기능성 밀을 포함해서 세 가지 품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은 황금알이 되겠습니다. 황금알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에는 단백질 함량이 좀 가장 많은 품종이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도 높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식물체 크기라든지 종자 특성에 대해서는 일반 밀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가공적성 평가를 했을 때 기존의 시중에 있는 강력분 밀가루보다, 그리고 기존의 빵용 밀가루라고 개발을 했던 백강밀, 조경밀보다 황금알 밀이 훨씬 더 제빵 특성이 좋았던 것을, 빵 부피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성을 잡고 있고, 또 하나의 황금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황금알 부분 찰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걸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빵용 밀들은 다 100% 매성이었습니다. 황금알 같은 경우에는 찰성 성분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인의 입맛 특성상 조금 쫀득쫀득한 떡 같은 식감, 외국,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떡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을 느끼는데, 한국인들의 면 섭취 특성이라든지 떡을 봤을 때는 쫀득쫀득한 탄성과 어떤 점탄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시하게 되는데, 황금알로 빵을 만들었을 때 약간의 그런 식감들이 보태지지 않나 싶고, 빵 부피 또한 그런 특성을 좀 부분 찰성의 특성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 밀을 조금 더 개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오프리밀인데요. 오프리밀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성인들도 알레르기가 있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 보시는데, 이 주범이 한 언론 매체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유아들은 땅콩이라든지 우유 이런 쪽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하면, 성인들은 과일이나 또 주로 밀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셀리악병은 굉장히 위험한 증후군이고요. 미국에는 많지만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그거보다는 위디아라든지 아나필락시스는 조금 덜한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증상 보시면 피부의 어떤 발진이나 가려움증, 그다음에 호흡기에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도표, 원형 도표처럼 밀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언론 매체의 어떤 밀 원인이 좀 밝혀졌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알레르기 원인 유발 물질이 글루텐이 무조건 나쁘다 라고들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글루텐이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 글루텐을 구성하고 있는 유발하는 원인 물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 단백질 구성 도표를 보시면 단백질 안에, 프로테인 안에는 논 글루텐과 일반 글루텐 프로테인이 두 개로 나뉘고요. 이 글루텐 성분은 곡식 중에는 오로지 밀만 들어있습니다. 밀만 들어있고, 벼라든지 옥수수, 다른 곡식류에는 사실 글루텐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빵을 만들 수 없어서 밀만 어떻게 보면 특이적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글루텐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는데, 다만 이 글루텐 안에 보시는 것처럼 모노메릭 글리아딘 쪽에 오메가 알파 감마 쪽 부분들, 이 원인 물질들이 사실 조금 글루텐에 민감하신 부분들은 이 원인 물질들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연구팀에서 개발한 이 오프리밀은 이 오메가 글리아딘의 5번째 5 글리아딘을 결실시켰습니다. GMO 처리는 아니고요. 형질 전환 처리가 아닌 순수 이제 저희 인공교배라고 하는 전통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 이 오메가 5 글리아딘 쪽이 사실 굉장히 큰 반응하게 되는, 항체 반응을 하게 되는 원인 물질의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가 된 밀은 오프리고, 이 이름을 유래를 보시면 오메가 5 글리아딘 결실이기 때문에 오프리라고 해서 조금 그 을자리를 따왔습니다. 오프리의 농업적 특성을 보시면 사진 보시는 것처럼 금강밀이나 일반 금강밀 올구루밀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 없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신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항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A 검사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HPLC 확인을 통해서 원B 염색체의 오메가5가 글리아딘이 오프리 쪽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실됐다. 그 다음에 단백질 쪽에서도 단백질 발현량을 보시면 오메가5 쪽에 오프리, OF라고 써있는 쪽을 보시면 금강이나 얼굴에는 확인되지만 오프리라고 하는 것 쪽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오메가5 글리아딘은 결실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혈청 반응을 통해서 이뮤노블러팅 확인을 해본 결과 기존의 이제 일반 밀보다 오프리는 환자 혈청의 반응에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를 제출했고, 특히나 특이적으로는 국제 특허들 미국, 중국, 유럽까지에도 지금 국제 특허까지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을 오프리를 가지고 만든 식품군 빵을 가지고 연세대 의학과에서 의학 분야에서 전임상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한테 일부러 섭취를 해서 아마 알레르기 반응을 얼마나 일으키는지를 확인했을 때, 일반 밀을 섭취한 군과 오프리를 섭취한 환자 군을 별도로 구분해서 확인했을 때, 오프리를 섭취한 군에서는, 환자 군에서는 한 알레르기 반응이 64% 정도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64%라는 정도의 수치는 한 사람이 라면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 오프리로 만든 라면을 섭취하는 것은 3개 정도를 먹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 한 3분의 1 정도를 경감시켰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밀가루를 섭취하지 않는 이상 오프리를 먹었을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현격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 오프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영광군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소비자분들은 아마 가공 제품을 조만간 선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앵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리앵밀은 첫 번에 개발하게 된 배경이 통밀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통밀가루 부분인데, 밀가루로 재분을 하지 않고 아예 통원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통밀은 기존의 백밀가루보다 통밀가루까지 활용을 했을 때 무기염류, 철, 인, 칼슘 등이 그리고 식이섬유가 높아지는 효과, 영양성분 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보리밥을 학교 급식에 잡곡밥 형태로 했던 것처럼 통밀밥도 학교 대량 급식에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소비 확대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밀의 식이섬유나 어떤 기능성 물질보다 훨씬 더 기능성분을 첨가하면 어떨까라고 배경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액을 보시게 되면 좀 키가 큰 편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일반 밀보다는 좀 큰 키가 좀 특징인데, 이 특징이 사실은 단점입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키가 크다 보니까 재배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아리액 같은 경우에는 밀 연구팀에서 직접 개발한 건데, 기존에 아마 일부 농가들에서는 흑밀을 재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출처가 좀 불분명하고, 흑밀 같은 경우에는 재래종, 그 다음에 아니면 수입종 흑밀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사실 아리액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재배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더 단점은 흑밀 같은 경우에는 숫기가 많이 느려서 그 뒤에 작물을 재배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 아리액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기존에 흑밀을 재배하셨던 보다는 한 3, 4일이 더 빨라졌기 때문에 숫기가 재배하시는 데 더 용이해졌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기존의 흑밀보다 아리액이 좀 더 키가 작아지고 숫기를 단축해서 다음 이무작 하는데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리액마저도 아직은 큰 키가 좀 단점이기 때문에 재배할 때 유의사항을 지켜야 될 부분들은 비료량을 좀 적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리액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일반 밀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백립계는 이렇게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기존의 정립계보다 훨씬 더 검붉은 더 검정색을 띠고 있고, 블랙보리만큼 진하진 않지만 흑밀을 최초 개발하게 됐다는 식물 특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리액에 들어있는 이 색소 성분은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색소 성분들이 항산하는 효과를 기존 대비 10배 정도 높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밀가루를 했을 때 직접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밀가루를 재분을 해서 색깔을 확인해 보면 회색빛이 감도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게 왜 흑색을 안 띠지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 물을 넣고 반죽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검은색을 띠게 돼서 빵을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검은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리액을 백밀가루로 재분한 것과 아리액을 통밀가루로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사실 단백질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글루텐이 아니라 비글루텐 성분들이 높아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빵이 그렇게 제빵적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밀기율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밀기율이 식이섬유가 높아서 아마 제빵하는데 간섭 요인 때문에 빵에 부푸는 정도가 좁지는 않지만 아마 색깔을 내는 데는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거를 100%를 활용하기보단 아마 제빵사분들의 조금 블렌딩이라고 하죠. 기존에 쓰던 밀가루, 빵용 밀가루, 강력분 밀가루에 일부 섞어서 색을 내는 데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밀 3.4의 신품종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아까 황금알, 오프리, 아리액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백강밀, 새금강밀, 그 다음에 더 옛날에 개발했던 금강밀, 조경밀이 시중에 4개의 품종이 조금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최근 신품종인 황금알, 오프리, 아리흙을 저희가 조금 더 지금은 증식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시일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금알 같은 경우는 한 최소 2-3년 정도 조금 더 증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프리, 아리흙은 증식보다는 사실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간 업체와 어떤 수매계약 형태 또는 가공업체들도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밀연구팀 또는 기술 이전 받은 업체들과 좀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면 황금알은 빵 만드는 데 최적합이 되어 있고, 오프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해서 조금 더 항원 방체 반응의 유발 물질을 제거한 좀 더 알레르기 반응을 저감시킨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리흙은 항산화 활성이 높은 색소를 지니고 있는 색소 첨가 형태의 통밀가루를 활용하는 부분이 아리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리흙을 조금 더 키를 낮추고 농가들이 생산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키를 낮추고 숫기를 더 앞당겨서 일반밀 수준까지 좀 재배를 할 수 있게 크게 이모작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개발을 한 아리 진흙이라고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최초로 이제 양조용 술을만 담글 때 증류주라든지 누룩을 만들 때 활용하기 좋은 우주밀이라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두 품종은 사실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단 좀 더 나중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얘는 이 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품종이 되겠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신품종이라고 했던 황금알, 오프리, 아리흙보다 훨씬 더 증식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도 있구나, 좀 다양하게 밀연구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최신 신품종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분들 그리고 제빵사분들이 어떤 형태의 밀가루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알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제빵사분들이 그리고 또 가공업체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좀 건의를 좀 사항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수요에 맞게 품종을 우리밀을 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리미리 미래 수요를 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양성을 해야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최적화된 밀가루를 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드에 감사합니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밀 계속적으로 우리밀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밀 품종을 개발하고 밀 재배법을 좀 최적화시키는 연구를 하면서 또한 그 품질 연구, 최근에 또 이제 가공 연구까지 좀 저희가 접목을 해가면서 가공업체에 계시는 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우리밀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이 사진처럼 햇밀장 회원사분들, 제빵사 계시는 분들 다 저희가 또 초청을 해서 밀연구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밀에 대해서, 우리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더 가까이 친근하게 그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밀 쓰면서 힘들었던 점, 애로사항 이런 저희가 건의를 좀 사항을 좀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밀을 사용을 좀 더 알리는 기반을 좀 다져가면서 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햇밀장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다 같이 한번 우리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과 건의사항과 좀 애로사항 부분들을 전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농촌진흥청 밀연구팀에 대해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